자, 2025학년도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만나봤습니다. 사관 김용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이제 84기 육군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 그리고 76기 공군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에서 우선 선발로 합격한 학생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육군 제 84기 생도가 된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76기 공군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합격한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꽤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큰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그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막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축구,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잡음으로써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갖고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운동도 하면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 계획이 잘 되어서 이번에 사관생도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 84기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하면서 주로 본인이 자신 있던 과목은 뭐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수학 말고 국어, 영어의 비중을 늘려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성적이 굉장히 오락가락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다잡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공부 방법도 많이 바꿔가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 국어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장에 가서는 어땠어요? 떨리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막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보러 가서 거기 이제 시험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어땠어요? 본인 뭐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긴장을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시험을 딱히 긴장하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시험 볼 때도 긴장을 딱히 안 했고 오히려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집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친구들이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은 고사실을 쓰면서 약간 그냥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는 느낌으로 시험을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봐서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학원에서도 사실 그 뭐 실전 모의고사 훈련도 많이 네. 했었죠.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수능이랑 사관학교는 국어, 영어가 시간이 다르잖아요. 수능은 국어 80분, 영어 70분인데 사관학교는 둘 다 50분이니까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관 등용문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12회분 넘게 풀고 국어는 거의 20회분 넘게 풀면서 약간 시간 배분을 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국어, 영어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자, 김선학 쌤은 이제 1차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이라든지 좀 어려운 점, 뭐 또는 뭐 본인이 하면서 좀 효과가 있었던 점이 있다면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냥 원래 수능을 준비했던 방향으로 일단 처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관 시험이 7월 말이니까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사관 학교 이제를 전문적으로 대비하면서 국어랑 영어 특히 시간이 확 줄기 때문에 그 기출을 풀면서 사관학교 오답을 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니까 그냥 수능 수학 푸는 느낌으로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일단은 굉장히 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일단 수능 비문학이랑 문학 풀듯이 가면서 그냥 2개월 전에만 기출을 중점적으로 풀고
이제 상환 등용문에서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또 따로 하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상환학교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제일 좀 잘 좋아하고 잘했던 과목이 뭐예요? 저는 영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능 영어와 상원 영어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70분이고 수능 영어는 그리고 상환 영어 50분인데 문제 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환 영어. 시간의 압박감도 네, 있고. 시간에. 자,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좀 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전날에 저는 좀 많이 떨었고요. 막상 딱 가니까 그렇게 떨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하나 시험장에 좀 가기 전에 좀 추천해드리는 거는 미리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좀 먼저 미리 책상이나 이런 거, 의자 같은 것도 체크해보고 저는 그때 흔들려가지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화장실이나 미리 가서 예열지문, 국어 같은 경우 예열지문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약간 앞서 가서 좀 준비하는 네.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인터뷰 하실 때는 이제 정면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회만 할 뿐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1차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차 준비 과정이 사실상 뭐 거의 이제 뭐 빠를 경우에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8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9월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본인 이제 2차 육사를 어쨌든 간에 육사 5단계 면접이죠. 네. 단계가 이제 5개였고, 이번 체력도 사실 육군사관학교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오래 달리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육사가 새로 체력 검정 종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되게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보는 시험 종목을 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면서 어떻게 해야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체력 검정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면접 같은 부분은 역시 사관 등용문에서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히 뭐 어려운 질문이 와도 쉽게 답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체 검사는 육군사관학교를 그렇게 좀 빡빡하진 않죠. 네, 신체 검사는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불합격이 나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에서. 자, 그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신체 검사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에서는 5종목이었죠. 네. 그 중에서 좀 어렵다 하는 것이 꼽자면 어떤 거죠? 당연히 다른 육사 생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1분에 68개를 해야 만점인 게 윗몸 일으키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해도 68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가장 많이 연습을 했고, 저는 62개를 하면서 1점밖에 감점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뭐 시험장에서는 좀 어려웠던 점이 그거고요. 면접에서는 실제 그 분과가 이제 5분과를 보게 되는데 1분과가 재시문 면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5분과 중에서 재시문 면접이 제일 어려웠었나요? 본인이 쓰다는 것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분과에서는 제가 준비한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한 재시문을 10분 정도 먼저 볼 기회를 주는데 막상 또 실전에 들어가면은 머릿속이 또 새하얘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10분 동안 어떻게 말할지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죠?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하는데 역시 공군사관학교는 신체 검사가 가장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신체 검사를 대략 어떤 것들을 주로 봐요? 이제 시력이 가장 좀 빡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과한 후에 그다음 체력과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일단 신체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육해공 세 곳 중에 제일 빡센 게 이제 공군사관학교인데 일단 제일 처음에 아침에 다 같이 집결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항의원 거기 신검실로 갑니다.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혈압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체크하고 이제 역시나 이제 시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뭐 안압 검사 그리고 뭐 멀리 있는 뭐 1.5 이거 테스트하는 검사도 보고 그다음에 굴절률 여기서 굉장히 많이 탈락이 되는데 이런 것도 보고 뭐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나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변 검사, 피 검사 전부 다 한다고 그냥 여태까지 검사해본 것 중에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 조도 그렇고 다른 조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 잘려나간 조도 있었고 저희 조는 한 7명 정도 잘려나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체 검사는 항공 쪽 이제 화이트 카드라고 발급받는 곳이 있는데 그쪽 그런 병원 가셔가지고 미리 검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면접은 저도 이제 사관 등용문에서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접은 실제로 와서 이제 말을 해보고 직접 해봐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랑 실제로 면접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제 생기부 보고 이렇게 직접 찝어주시기도 하니까 면접에 있어서 이제 사관 등용 오셔서 면접 대비를 실전적으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체력은 그래도 이제 육군사관학교 비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공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세 종목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어려웠다. 어떤 종목이 어려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래 달리기가 일단은 가장 배점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만점자도 거의 없고 좀 대비를 그래도 한 4-5달부터 이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윗몸 일으키기 이게 2분에 하는 건데 굉장히 또 한 45개 이상 하면은 굉장히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팔굽혀펴기도 일단은 무조건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거라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사관두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두 분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제가 안 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저는 일단 저의 환경적인 배경을 벌써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로 접어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육군의 기갑 전력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임관 후에 병과를 이제 기갑적으로 네, 저는 기갑 병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다른 병과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본인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고, 네. 하지만 또 본인의 의지도 있어서 네. 육자를 이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군사관학교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군사관학교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원래 1학년 때는 그냥 이제 좀 취직이 잘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했었는데 좀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좀 활동적인 성격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우연히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분들이 너무 멋있고 이제 저 하늘을 나는 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단순히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입시 설명회 때 생도분들 제복 입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이제 여러 좀 계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서 이제 발전이 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뭐 두 분 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영공과 영토를 수비하는 그런 최전선의 경계천병으로서 역할을 다 다루실 거로 믿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또 나중에 이제 또 후배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 또 후배들로 들어오겠죠. 네, 그럼 후배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좀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생기부 내용을 군 관련된 쪽으로 채우면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기부 3년 내내 모두 육군 장교라는 직업을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였고 또한 모든 생기부의 내용이 다 군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이 진정성 부분에서 크게 드러날 수 있었고, 또 육구사관학교 쪽에서도 그 점을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번에 사관 생도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기부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진정성이 네.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목표가 있다면 뭐 그것이 뭐 당연히 자기가 나아가는 어떤 목표와 어떤 자기의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그걸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공무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예, 말씀해 주셨듯이 생기부를 좀 잘 챙기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연도에 이제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이런 전형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생기부를 자기가 3년 동안 굉장히 군인적으로 잘 채워왔다면은 어떤 감점도 거의 없을 것이고 면접에서 어필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생기부를 꼭 이제 군인 쪽으로 이제 사관학교 오고 싶다면 꼭꼭 채워넣는 걸 추천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관 입시가 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고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좀 나아가는 방향일 텐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노력을 하고 체력도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은 꼭 이제 저처럼 이제 공군사관생도 우선선발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하늘을 지키는 명예조종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종합 정리를 해석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생기부가 됐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노력을 한다면 그렇죠? 결국 뭐 사관 입시라고 하는 것은 두 분 다 해봐서 알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그 84기, 76기, 64, 04 우선선발 합격한 두 학생을 모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앞으로의 그죠 앞날의 무한 발전이길 바라고 또 우리나라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군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 분이 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한대용문 파이팅을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상한대용문 화이팅! Let's go!